안녕하세요, 비바진입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올리브 오일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올리브 오일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에 올리브 오일 한두 스푼씩 먹고 있고요. 조리할 때도 주로 올리브 오일을 쓰고 있어요. 이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효과도 있고 염증을 억제해주는 효과도 있는 데다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보다 몸에 좋은 오메가3가 많은 오일이기 때문에 조리할 때도 쓰기 좋아요. 해바라기유 나 포도씨 오일 같은 것은 추출할 때 뭐 합성제가 뭐 들어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오메가6가 많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해서 저는 주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올리브 오일 먹었더니 약간 쓴맛도 나고 좀 텁텁해가지고 이게 상했나 싶었는데 그 올리브의 쓴맛이 사실 좋은 성분이 있는 거예요. 폴리페놀 같은 거 그리고 올레산 등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함량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건 또 아니라고 해요. 몸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까지 뭐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을 처음 드시는 입문자분들은 이게 적절한 수치를 골라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올리브 오일 보면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염증을 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이거는 매콤한 맛이 나는 그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처음에 먹을 때 올레오칸탈이 너무 많은 걸 먹으면 장이 자극돼서 장이 예민한 사람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저처럼 뭐 공복에 올리브 오일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가지고 채소를 먼저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또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고를 때 저는 산도를 살펴보는데요. 보통 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는 산도가 0.8 이하고요.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2% 이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병에 들어있나를 보거든요. 밝은색 병에 있을수록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산패를 더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해서 어두운색 유리병으로 그 차광되는 그 병에 들은 제품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는 뭐 유기농을 저는 선호하고요. 저온 추출하거나 핸드피킹이라고 해서 손으로 일일이 딴 거를 또 강조하는 상품들도 있고 차광되는 병인데 그냥 유리병이 아니라 예쁜 도자기 병에 나오는 것들도 있어서 이런 거 선호하는 대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름 쓰실 때 또 살펴보실 게 발연점을 볼 수 있거든요. 올리브 오일도 상대적으로 높은 발연점을 갖고 있기는 한데 아보카도 오일이 조금 더 높대요. 근데 이게 어떤 전문가분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어차피 튀김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이고 이걸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기름을 쓰나 튀김은 나쁘다. 그래도 조금 성분이 좋은 오일을 쓴다면 몸에 조금 덜 나쁠 수 있겠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그리스산, 이태리산, 그리고 스페인산 많이 하는데 그리스산이 폴리페놀이나 올레오칸탈 성분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그냥 먹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대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게 이태리산이 요리할 때는 좀 더 잘 어울려지는 오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는 그냥 스페인산이 가장 무난하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 공복에 먹는 오일로 요즘에 로렌조 올리브 오일 먹고 있는데요. 이게 산도가 0.14 정도? 그리고 유기농이어서 먹고 있는데 이게 딱 목에 넘기면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공복에 올리브 오일 먹으면 느끼하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거부감은 없어요. 근데 요즘에 좀 유행하는 게 레몬즙 같이 섞어서 먹거든요. 근데 그거 섞어서 먹으면 느끼한 맛 없이 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산 올리브인데 루키 올리브 오일이라고 산도가 0.1%밖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요건 또 폴리페놀이 많이 들었다고 하고 발열점이 210도로 높은 편이어서 가열하는 조리에다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쁜 병으로 유명한 이아이아엠 프렌즈 올리브 오일도 있는데요. 요거는 산도가 한 0.23 정도 되고 그리스산 올리브로 만든 건데 다양한 맛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대중적으로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리미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중에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산 올리브로 만든 라우데미오 올리브 오일은 산도가 0.14 정도로 낮고요. 이것도 폴리페놀이랑 올레인산 함량이 높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좀 고가의 올리브 오일 말고도 코스트코에 가면 올리브 오일 구하실 수 있는데요. 올리타리아 올리브 오일인데요. 유기농에다가 저온압착으로 했고 가격대가 그래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 계란 후라이 하거나
뭐 야채 볶거나 이럴 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대용량으로 2리터, 3리터씩 파는 그 올리브오일 썼었는데요. 지금은 그걸 쓰지 않는 이유가 양이 너무 많기도 하지만 그게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어가지고 유리병으로 좀 갈아탔는데 바질 페스토나 마리네이드 하는 음식 할 때는 사실 이게 가성비로는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올리브오일을 많이 써야 되는 요리를 하실 때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커클랜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중에 테라디바디라고 유기농 오일도 또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것도 한번 사보려고요. 이것도 유리병에 들어있어서 제가 사는 기준에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이 그 차광병에 들어있다고 그냥 아무 때나 두시고 쓰면 안 되거든요. 이제 올바르게 올리브 오일을 보관하시려면 어두운 곳에 가급적 싱크대 안쪽에다 넣으시는 게 좋고, 그 요즘에 SNS 같은데 요리하시는 거 보면 예쁜 올리브병 이렇게 불 곁에 있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 그냥 예쁘게 보여주려고 거기다 이렇게 세팅하신 거지, 아마 요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 불 곁에다는 아마 두시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온도가 높은데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기름이 금방 산패되기 때문에 꼭 어디 서늘한 곳에 그늘진 곳,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조리대 옆에는 절대 두지 않으셔야 됩니다. 올리브 오일을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숟가락에 아침에 그냥 2스푼 정도 먹고요. 물로 입 한번 헹구고 나면 저는 괜찮은데, 요즘에는 또 레몬 넣어가지고 섞어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올리브 오일 레몬샷이라고 해서 올레샷이라고 하던데, 레몬도 워낙에 항산화 성분도 많고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하고 같이 드시면 되게 건강에 좋다고 해요. 저도 엊그제부터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있는데, 레몬도 처음 드시는 분들은 약간 속이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좀 각자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보통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을 1대1로 드시는 분도 있고, 올리브 오일 2에 레몬 1, 뭐 1대2로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새콤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1대1로 먹는데 맛있었어요. 저는 아침을 안 먹고 이제 공복에 올리브 오일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영양가가 좋은 지방 성분은 단식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몸에 영양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에 뭐 배고프다고 아침에 처지지 않고 몸을 활기차게 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올리브, 토마토 이런 거 마리네이드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올리브에 뭐 양파 다진 거, 토마토에 또 양파 다진 거나 허브 같은 거 넣어가지고 올리브 오일을 콸콸콸콸 부어서 토마토 김치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먹던데, 가지 마리네이드는 아마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가지를 썰어서 이제 소금에 재워놨다가 물기를 꼭 짠 다음에 식초를 탄 끓는 물에 한번 데친 다음에요. 다시 한번 물기 제거해주고 소독된 유리병에다가 가지랑 월계수잎, 그 다음에 마늘 슬라이스한 거, 통후추 이런 거 넣어가지고 이제 켜켜이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다 꽉 채운 다음에 거기에는 이제 올리브 오일을 콸콸콸콸 부어서 끝까지 차게 한 다음에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면 이 가지가 진짜 맛있거든요. 빵에다가 같이 먹어도 맛있고, 올리브 오일 남은 거는 파스타에 드셔도 맛있어요. 제가 이거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면 다 맛있다고 레시피를 다 물어봐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진짜 가지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먹어보더니, 제가 보통 요만한 통에다 한번 하면 그 친구가 와서 한 통 다 먹고 간 적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밥 지을 때 올리브 오일 넣어서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근데 올리브 오일 넣어도 막 그 기름 향이 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밥알이 좀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지고요. 이게 좀 혈당을 덜 올린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밥량을 늘리시면 안 돼요. 제가 엔초비 김밥 만들 때 밥을 지을 때 올리브 오일을 넣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찬밥 있으면 그거 데워가지고 올리브 오일하고 소금 간 해가지고 밥 준비해서 엔초비 김밥 싸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되게 향긋한 김밥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저가 올리브 오일보다 사실 좀 고가의 좋은 올리브 오일 하면 향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이제 올리브 오일 많이 넣는 요리 중에 하나가 이제 새우 감바스, 집에서 요즘은 좀 꽤 해 드시는데, 보통 그 감바스 하면 빵 많이 찍어 드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큰 맘을 먹고 빵을 끄는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집에서 감바스를 했는데 이제 빵을 제가 먹을 수 없으니까 그때 마침 보리밥을 제가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이거 보리밥에다가 감바스를 떠서 같이 먹었는데 이게 의외의 조합이 되게 좋은 거예요. 탱글탱글한 알갱이랑 감바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혹시 집에 보리밥 있는 분들 감바스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올리브오일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유행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올리브오일을 무한정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올리브오일도 먹으면서 다른 생활 습관도 좋게 바꾸셔야 되고요. 그 올리브오일 먹는 게 뭐 콜레스테롤은 높인다 안 높인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지만 심혈관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드시고요. 자기 개인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몸에 좋은 올리브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혹시 좋은 올리브유 드시고 계신 거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도 좀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